사회 뉴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 다룬 소식인데 영장 발부 20일 만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7월에 있었던 서울 도심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인데요. 경찰이 새벽 시간에 사무실에 진입해서 양 위원장 구속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이유로 구속영장 집행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엔 별다른 저항이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은 10월 총파업으로 되갚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27면도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뒷북 구속 소식을 다뤘습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와 전쟁을 선포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목으로 달았는데 앞으로 주원규 교수님 이 10월에 총파업 언론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파업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세요? 지금까지의 민주노총의 좀 행태를 보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도 20일 만에 그러니까 7.3 그 불법 집회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지금 응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민주노총의 행태에서는 총파업을 강행할 거라고 보는데 저는 노동운동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좀 지지합니다. 저도 노동자 중 한 사람인데 네. 이제는 노동운동의 방식은 완전히 변해야 된다. 왜냐하면 친노동 정책을 표방한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러한 모습을 왜 민주노총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는 예. 민주노총이 얼마나 지금 민심과 괴리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지 한번 자성하고 반성해야 될 계기라고 보지 예. 이걸 총파업으로 강행한다는 것은 노동운동의 진짜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아일보 3면은 그래서 민노총은 10월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정부를 압박한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어렵고요. 집회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동안. 그래서 이런 투쟁 동력, 그러니까 민주노총에 대한 과거의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가졌던 충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 투쟁 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자, 지금 민노총의 73차 임시대의원에서 예. 이번 10월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결의한 그 내용을 제가 갖고 왔어요. 10월 위력적인 총파업을 성사시킴으로써 대선 투쟁의 민중 주도권을 확보하고 예. 대선판에서 정치적 위협을 가해서 이 정치적 변수로 인식시키는 게 목적이다. 네. 하고 목적을 아주 뚜렷하게 했어요. 이유는 그들이 얘기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이게 아니라 이건 네. 언론 홍보용이고 사실상 내부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영향을 미쳐서 민노총의 지분을 확보하겠다라는 게 아예 드러내놓고 목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정말 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어떤 와중에서 진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느냐에 대한 진짜 순수한 목적을 다시 한번 묻는 것이고 이렇게 선거 때마다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파업을 하는 이런 노조가 과연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네. 지금 상황에서 또 이들이 귀족 노조라고 지금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도 그야말로 비정규직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어떤 그런 밥그릇을 같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철밥그릇 자신들의 어떤 그런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파업 이런 것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에 또다시 총파업을 정말 이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위력적 총파업을 한다고 한다면 예. 그야말로 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이제 노동운동을 했던 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중도 받고 지지도 받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그동안 이 정도 반열에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민주노총이나 여러 다른 노동운동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까 주원규 교수님도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서울신문 5면도 그래서 최근에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CJ 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택배 노조가 일부 조합원이 모멸감을 줬다. 그래서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노동운동이 우리 사회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6면인데요. 중소기업 단체와 소상공인 단체 5곳이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바꿔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 따라서 시간 제한 완화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이고요. 다른 여러 나라들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를 상수로 둔 어떤 방역 정책으로 전환하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김광욱 교수님은 전체적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이 자영업자,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거기에 또 근로하셨던 분들, 네. 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장기간에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백신율 접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러한 방향성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민노총이 총파업을 한다. 예. 가장 피해 본 분들은 이분들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명분 없는 파업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이익 집단, 이익 단체들은 그 명분과 명성이 그 존립 근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네. 이번에 만약에 이렇게 대규모 총파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굉장히 큰 흠이 될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의 생활고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죠. 한국일보 2면은 자영업자들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든 시점이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이런 그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정치권에도 전달되고 있는지 중앙일보 6면을 보면요. 대선 주자들도 너도 나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표심을 잡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낙연 후보는 위드 코로나 예산 확대를 주장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도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 용기 있는 말씀이라는 동조 의사를 보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특별히 유념하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